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강의 혁명가 정진우입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하나를 더 준비해놨죠. 자, 저번에 제가 쥬라기 월드를 해설했는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제 친구들한테 이제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좀 많이 살이냐. 제 친구들이 저랑 이제 대화할 때 제 앞뒤 안재는 이제 저돌적인 화법이랑 제 공격적인 말투에 이제 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매력이 강의에서 조금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이제 강하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강의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말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주로 제 해설에 대한 변호예요. 저번에 폴런 킹덤을 제가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놈이 아전 인수한다. 저놈이 지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설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제가 비판을 들을까봐 조금 많이 겁났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 해설의 원칙들이랑 제가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그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하나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문학작품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작품을 던져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주는 풍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이단적인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돌을 맞기 전에 제 스스로를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세상은 그 남자가 아니다. 근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제 해설을 해드리자면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물론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OST 중에 이제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거기에서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라고 했을 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는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저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 다가가면 세상도 우리한테 한 발 다가와주는, 그래서 우리의 능동적인 역량이 중요한 그런 제가 이제 능동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 해석이랑 연결시켜져 보면 텍스트 이론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요즘엔 작품을 거의 다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텍스트가 직물이 이렇게 서로 짜여진 구조인데 그게 작품을 생산해내는 사람 그리고 작품을 수용하는 사람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작품이라는 것은 텍스트라는 것은 그 둘이 서로 이제 능동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해설을 만약에 영화에 대한 그런 그냥 의미를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기반한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더 나아간 해석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 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름을 불러줘야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야 세상이 다가오는,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인 독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해설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볼 때 메모장을 옆에 켜서 보거든요. 켜서 보면서 의미를 더 확장하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의미가 있는지 계속 이제
여러 번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의미를 더 부풀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의미를 규정짓는 작업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뜻은 이거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이런 식으로 작품의 의미를 그대로 한정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이런 맥락과 맞닿으면 또 이렇게 탄생할 수 있고, 이런 맥락과 맞닿으면 이렇게 탄생할 수 있고, 이런 장을 제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의미를 더 확장시키는 작업이 이제 제가 하는 해설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주요 원칙의 3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의미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주라기 월드를 해설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메이지 얘는 아무 의미도 없지 않느냐, 도대체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애를 도대체 영화에 왜 넣느냐. 근데 제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속에서 의미가 또 발견되고 영화가 새롭게 읽힐 수 있다, 제가 해설에서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을 원칙으로 제가 영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따로 강의를 마련할 건데, 지금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막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따로 하나 내서 그들을 비판하는 이제 그 속에서 강의를 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은 제 해설의 원칙에서도 봤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삶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유와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요즘에는 사실적으로 찍다 보니까 사실의 재현 정도로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의 틀로 제가 은유와 상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해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해석의 능동성을 강조하냐면,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내 삶이 고작 이 정도가 아닌데, 나한테는 더 뭔가가 있는데,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속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도 무의미와 권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쩌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문학 강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자신의 무의미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사람들, 수험생들이 자주 떠올라요. 뭐냐면, 수험생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그런 거 올리거든요. 이 1타 강사 풀컬이 따라가면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는, 네가 열심히 해야죠. 1타 강사가 떠먹여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야 1등급이고 만점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이 사람이 1등급을 얻게 해줄 거야, 만점을 받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인문학 열풍도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삶의 무의미를 해결해주고 내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가 해결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1타 인문학 강사들이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타 인문학 강사들 강의 막 이것저것 찾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 세상은 그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가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세상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건데, 이런 안락 의자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누군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안일한 발상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기대와 희망을 거는 이유가 인간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세운 법칙들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고향감을 얻고 점점 더 힘을 얻고, 그러면서 계속 인생을 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능력.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정말 맨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강의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뭔가를 배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에게 사라진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무의미 속에서 무의미에 맞서서 그 내면의 소리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 그 작업을 제가 지금 이 장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내 삶엔 이것보다 좀 더 있어, 그래, 내 삶은 이 정도가 아니야, 그 생각을 일으키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여러분의 법칙을 세상에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그런 능동성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데,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생각들을 무비판적이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획득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겪어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 소리 하거나, 아니면은 역시 사람은 성악설이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하는데 재능이 중요하다,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막 부르르 떨면서 이게 진짜 반박되어야 할, 수정되어야 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나올 강의에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 여러분한테 차차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성악설을 믿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 성악설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면 그건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다시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교정해주고 그런 잘못된 태도에 맴매해주는 게 이 강의가 마련된 이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가장 강력하게 예를 들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거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끔씩 어른들 중에 직장이나 삶이 전쟁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진짜 전쟁터에 살게 돼요. 직장에 가서 저거 보세요. 저 서류 가방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 무기가 돼요. 총이 돼요. 그리고 저 옷은 어떻게 돼요? 군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직장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전장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삶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삶을 전쟁터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설과 제 작품 선정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발짝 나아가면 세상도 한 발짝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항상 세상에 참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강의에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